그러면 인수제한상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인수제한상 양이 많잖아요. 읽을 게 너무 많아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마 그 8월 초 정도 되면요 제가 1과목, 2과목 해서 그 15점짜리 또는 5점짜리 암기사항 있잖아요. 외울 거 제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건 따로 제가 수업하지 않고 그 드리기만 할 거예요. 그냥 따로 공부하십니다. 자, 402페이지 보시면 과수 4종, 바로 1번에 과수 4종 보시면 사과 보시니까 밀식 재배는 몇 년이에요? 3년. 반밀식은 4년. 일반 재배는 5년. 자, 배는 3년. 단감, 떫은감은 5년.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시험 연구 체험 학습을 위해 재배되는 과수는 원칙적으로 인수가 제한돼요. 근데 계약자가 그거 체험 학습하고 남는 애들 있잖아요. 그놈을 그것들을 따서 공판장에 넘긴다. 근데 얼마 이상? 200만 원 이상입니다. 200만 원 이상이요. 그 밑에 보시면 무슨 형태의 과수냐 보니 가로수 형태입니다. 가로수 형태의 과수는 인수 제한이다. 가로수니까 어디 있어요? 도로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번에 포도 비가림씨를 포함한다. 가입하는 해 나무 수령이 몇 년 미만? 3년 미만. 그 다음에 무슨 재배 과수원? 친환경 재배 과수원으로서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자, 그다음 비가림 폭이 2.4 플러스 마이너스 15%. 공고는요. 3m 플러스 마이너스 5%. 미터겠죠. 그러면 이 얘네들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맞췄잖아요. 이렇게 적으셨죠? 밑에다가 이 범위가 어디서 되냐? 2.04m에서 2.76m입니다. 이 범위예요. 2.04에서 2.76이고요. 3m 플러스 마이너스 5%는 2.85m에서 4.15m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우세요. 이제는 계산기다 두고 그 계산 한번 해보시라 했죠? 이거 외워두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자, 바로 3번에 보시 복숭아.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3년 미만인 과수원. 자, 바로 4번에 자두.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6년 미만인 과수원. 수학연도 기준 수령이 7년 미만입니다. 품종이 비양, 자두, 서양자두인데 푸른, 스탠리, 그다음에 플럼, 포트인데 포드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비양 자두, 푸른 자두, 스탠리, 플럼 코드. 플럼 코드.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잘 보세요. 1주당 재배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과수입니다. 1주당 재배 면적이 얼마요? 1제곱미터. 1제곱미터 미만인 과수원.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차근차근.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지. 빨리 보신다고 빨리 가시면 안 됩니다. 시간 충분히 하시고요. 대개가셔서 복습하실 때 여기 있는 인수제한 가로놓기 사항을 전부 다 보신다면 30분이 보세요. 30분. 집중해서 보시라고 집중해서. 이렇게 여러 번 보시면 그 다음에는 20분, 25분 줄겠죠. 필요한 거 딱 보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찰부. 가입연도 나무 수령이 5년 미만인 과수원. 5년 미만. 그 다음에 처음 들어왔어요. 이게 계살부입니다. 계살부. 계살부가 꼭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거 보셔야 됩니다. 5년 계살부 뭐가 없었는데요? 관수 시설이 없는 과수원 인수제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만 하면 예전에는 양배추하고 무화과가 관수시설 리서치 과수원 인수제한이었거든요. 뭐가 나왔어요? 살구까지 맞죠 이제? 또 있습니다. 뒤에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이제 4가지 해놓고 관수시설 설치하지 않으면 인수제한되는 거 품목 적어라 그런 거 일단 1번 타자 살구, 양배추, 무화과 뭐 나오고 있죠 이제? 나올 거예요. 감귤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원주 밀감류하고 만감류 제식은 4년, 만감류 고접은 몇 년? 2년. 이거 뭐 다른 보지 마시고 만감류, 원주 밀감류, 만감류 제식이란 말은 우리 그 묘목을 심은 지 4년이면 자, 보세요. 묘목을 심은 지 4년에서 5년이면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년이에요. 근데 고접 있죠. 고접은 뭐예요? 가지를 꺾어가지고 접붙이는 거예요. 그건 몇 년 걸린다? 2년 걸린다. 왜냐면 아래 자체가 고접이면 성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옆에다 하나 더 적으세요. 뭐라 적으시냐? 일부 나무는 가입이 안 된다. 단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는 제외.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는 제외. 해거리.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가. 혹시 표현이 제가 만났습니다 하시면 농업정책 우리 학원의 홈페이지 보면 이름 있거든요. 그 다음 받아보세요. 그거 보시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게 이 말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는 제외된다면 해거리가 이 말 다음 이가 떴잖아요 지금. 그러면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는 제외된다.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는 가입한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그게 아니라 원칙은 이만큼만 가입하는 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강조해서 얘가 해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해거리가. 얘 빼고 해거리 빼고 얘만 가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해거리 빼고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서 물어보니 귤은 원주 밀감 같은 경우는 적과를 거의 안 한다더라고요. 적과를 안 한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천장 정도 되는 있죠? 천장 정도 되는 높이의 온주밀감, 감귤나무 있잖아요. 감귤나무 몇 개가 달릴 것 같아요? 줄이 엄청 많이. 그게 몇 개? 1,000개, 2,000개. 이게 뭉탱뭉탱 달리거든요. 이게 달리고. 해거리를요? 예상되는 거. 작년에 많이 달렸으면 올해는 해거리 열리겠다 싶은 거죠. 작년에 젓가락 안 했어. 그리고 많이 열었어. 그럼 올해는 해거리 예상되는 거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 말씀드린 얘는 우리가 판단하기 예상이 못하죠. 얘는 계약자만 알죠. 계약자만 알죠. 7번에 매실 보시면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5년 미만, 5년 미만. 매실도 주당 재배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매실도 몇 제곱미터요? 1제곱미터. 올해 새로 들어왔어요. 만약에 매실이나 자두가 나는데 자두잖아요 지금. 자두 매실이잖아요 지금. 혹시 일반 케이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한 주당 제식 면적이 0.5제곱미터다. 그러면 인수 가능, 인수 불가. 인수 불가. 인수 불가. 이렇게도 또 출제자가 만약에 300주가 있다. 근데 240제곱미터더라. 몇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0.8제곱미터죠? 인수 가능, 불가능? 불가능. 요만 이해되셨어요? 8번에 유자 보시면 나무 수령이 몇 년 미만? 4년 미만, 4년 미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미자 보시면 오미자 삭벌 3년차 이상 삭벌하지 않은 과수원 중 식료 몇 년차? 식료 4년차 이상 과수원은 인수 제한이다. 자, 식료는 어렵게 생각하시고 묘목 심었단 말이에요. 이제 막 묘목 심어가지고 삭벌하지 않고 내버리면 몇 년 지나야 돼요? 4년 이상 지나버리면 인수 제한. 얘를 뚝 잘라가지고 얘가 컸어요. 얘 삭벌이거든요. 얘가 커가지고 몇 년 차? 3년 차면 인수 제한이다. 왜 그러냐? 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가지가 과도하게 번무하여 수관폭이 두꺼워져 광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첫 번째 줄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두 번째 줄까지 돼버립니다. 세 번째, 유인틀의 높이가 유인틀 상태가 적절하지 못하여 성이 현재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인데, 밑줄 치세요. 유인틀의 붕괴 매우 낮은 높이의 유인틀. 자, 주간거리가 몇 cm예요? 50cm 이상으로 좁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넓은 겁니다.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주간거리가 몇 cm? 50cm. 자, OD 갑니다. OD. 가입 기준 몇 년 미만? 3년 미만. 수확연도 수령이 4년 미만인 뽕나무. 자, 그 다음에 터키디 배공항 보이시나요? 여기 터키디 배공항을 걸어놓게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OD예요? 흰 OD. 흰 OD. 그 다음에 적정한 비배 관리를 하지 않은 조방재배 과수원. 조방재배 과수원. 밑에 보시면 일정한 토지 면적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자연력의 작용을 주로 하여 경작하는 방법. 뭐예요? 조방재배. 반대말은 아직 그렇습니다. 반대말은 집약 농업입니다. 집약 농업. 자본과 노력을 많이 들어가는 거. 11번에 복분자 보시면요.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11년 이상 된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자, 여기에서 보시면 1년 이하니 11년 이상이니까 2년부터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10년이죠. 2년부터 10년. 다음 주는 제가 인수 제한 사항 포인트 가져오겠죠? 네, 가져오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뭐가 있냐면 계약 인수 시까지 구 결과 모지라고 되어 있죠. 구 결과 모지. 근데 잠깐만요. 이 말만 놓고 보시면 구 결과 모지라고 하는 건 옛날에 과일이 열렸던 엄마 가지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옛날이 언제냐 보니까 보통 생각에 전년도 생각하시잖아요. 복분자는 과일이 언제 열려요? 이듬해 5월 31일까지 열리겠죠. 이게 만약에 23년 계약을 하고 24년 5월 31일이 수확 개시 시점이잖아요. 얘가. 그죠? 그 다음에 24년 6월 1일부터 24년 6월 20일까지 수확을 했죠. 그러면 언제 열려야 돼요? 이거 이듬해잖아요. 이듬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입을 하면 24년 계약을 하겠죠. 그럼 요때하고 요때 연도 똑같죠. 지금 올해 복분자 과실이었던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올해 복분자 과실이었던 가지를 뭐라 한다? 구 결과 모지다. 자, 23년에 과일이 열렸어요. 그림 그냥 대충 그려서 이해되시죠? 얘가 뭐냐면 결과지예요. 뭐라고요? 결과지. 근데 얘가 땄어요. 새로 가지 껐습니다. 여기 열려요. 그럼 얘는 뭐예요? 24년에 결과지예요. 그러면 23년에 결과지죠. 23년에 결과지 뭐라고 하냐면 모지 그래. 모지 결과 모지. 엄마 가지 뻗어나왔다고. 다시 볼게요. 올해 복분자 과실이 열렸던 가지 뭐라고 한다? 구 결과 모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 결과 모지 전장 활동을 하지 않은 과수원 인수지 아니고요. 자, 적정한 비배 관리를 하지 않은 과수원. 어떤 적정한 비배 관리? 조방재배. 조방재배. 제식 면적 0.3제곱미터입니다. 0.3제곱미터 이하인 과수원은 인수지 아니다. 자, 12번에 무화과 보시면 무화과.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4년 미만인 과수원. 4년 미만인 과수원. 자, 밑에 보면 나무 보장 특약에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4년에서 9년 이내의 무화과 나무만 가입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몇 년에서 몇 년? 4년에서 9년. 무화과가 나왔는데 5년생이에요. 무화과를 가입하려고 해요. 가입. 그런데 가입 가능한 상품 모두를 적으라 했어요. 뭘까요? 그럼? 5년이죠? 4년 넘어갔죠? 그러면 수, 학전, 종합위원, 과실, 손해, 보장 가겠죠? 하나. 그다음 뭐 있어요? 나무. 손해 보장 가면 되겠죠? 근데 얘가 10년이다. 뭐 가입할 수 있어요? 하나만 할 수 있죠. 수학전, 종합위원, 과실, 손해 보장 방식입니다. 나무는 언제 몇 년에서 몇 년? 4년에서 9년이니까. 마지막으로 관수시설, 미설치, 과소는 이수자입니다. 관수시설, 미설치, 관수시설, 미설치. 아까 뭐 있었어요? 살부터 살부. 무화과. 아직 양념 안 났으니까. 양념치가 나오고 적으시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첨달에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3년 미만.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고정식 비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이동식이면 틀려요. 틀립니다.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것도. 14번에 대추가 입니다. 대추 몇 년이에요? 4년. 4년. 네, 사업 지역이 아까 부여, 청양, 영광 있었죠? 자, 부여면 품종이 뭐예요? 황실, 천황, 대능. 황실, 천황, 대능. 자, 16번에 호두 보시면 통상의 영농 방법에 의해 밤 안 했죠? 밤 몇 년이에요? 5년. 자, 호두 보시면 통상의 영농 방법에 의해 노지에서 청피호두입니다. 청피호두. 청피호두.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8년. 벼 보시면 얘는 논작물, 갓작물에 전부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배관, 복토 등을 통해 농지로 변경한 농지 뭐예요? 전환지. 전환지. 그 다음에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한 지 몇 년? 3년 이내 농지. 전환지, 휴경지, 3년. 간척은요? 5년. 간척은 5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환지, 휴경지 등을 논으로 바꿨죠. 농지로 바꿨잖아요. 농사는 바로 질 수 있어요. 보험에 가입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된다? 3년. 이도 마찬가지로 간척된 지 바로 농사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령이 안 되겠죠. 다 죽을 거죠. 연구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있어야 된다? 5년 있어야 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밥벼를 재배하는 농지입니다. 밥벼.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좀 외웠지만 외운 것도 많지만 좀 날짜가 좀 있어서 날짜가 18번에 조사령 펴 보시면 가입 면적이 아까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였죠? 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404페이지. 밥벼를 재배한 농지니까 어쨌든 벼 나왔다 그러면 밥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벼 있죠. 그냥 벼. 아까 제가 안 적어놨는데 그냥 벼는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50만 원. 자, 19번에 밀, 그다음에 20번에 보리, 그다음에 21번에 귀리 있죠. 세 개를 묶으세요. 자, 타종은 11월 20일. 다 적으세요.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는 반대요. 그다음에 춘파 재배 방식은 안 되고요. 출연율은 80%입니다. 80% 미만인 농지는 안 됩니다. 자, 보리 가시면 제식 주수가 3만 주입니다. 3만 주. 그다음 21번에 어떤 품종이냐 보니까 겉귀리. 겉귀리. 답은 뭐예요? 겉귀리. 겉귀리. 얘하고 얘가 있나 봐요. 둘 중에 누가 더 건강이 좋냐? 얘가 건강이 좋은가 보네요. 쌀귀리가. 인터넷 보면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겉귀리, 쌀귀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통을 사놓고 맛이 없어서 안 먹었는데 되게 맛없더라고요. 22번에 마늘 보시면 난지형의 경우 남도 및 대서 품종, 한지형의 경우 의성 품종, 그다음에 홍산 품종이 아닌 마늘. 혹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난지형은 남도 대서인지 아시겠죠? 한지형은 의성이 의성, 홍산은 의성 난지 아니에요. 홍산은 난지형도 되고 한지형도 다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보시면 마늘 환상에서 배우시죠. 난지형, 한지형 배우시잖아요. 홍산도 들어와요. 내년에. 자,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 파종한 농지. 10월 10일입니다. 난지형은 몇 며칠?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 자, 제식 밀도는 제가 몇 주라 했어요? 3만 주. 미만의 농지는 인수지 아니고 파종 후 2년 4월 10월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다. 그 다음에 또는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액상 멀칭. 그리고 또는 뭐예요? 무멀칭. 액상 멀칭 이거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본인 유튜브 한번 보니까 그 소방수란다 그 농약 뿌릴 때 쓰는 거 있죠. 그걸로 쭉 뿌리는 거 보더라고요. 그러면 비닐 멀칭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뭐 제초 효과도 있고
멀칭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그냥 일반 비닐 멀칭한 것과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폐기물이 안 나와요. 폐기물이 그 친환경 농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늘 두 개가 있는데요. 코끼리 마늘, 주화 재배 마늘. 코끼리 마늘, 주화 재배 마늘. 밑에 보니까 단 무순 마늘의 경우는 2년째 이상부터 가능할 주화 재배 마늘. 시설 재배 농지, 자가 채종 농지도 인수 제한이고요. 양파 재싱일도 보시면 23,000주 미만, 40,000주 초과한 농지. 그다음에 몇 월 며칠 이전 파종 정식한 농지일까요? 9월 30일 이전 정식한 농지. 그다음에 무멀칭 농지, 시설 재배 농지 마찬가지고요. 자, 감자 갑니다. 봄 감자, 봄 재배, 감자 봄 재배 2년 이상 자가 채종 재배한 농지. 그다음에 시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시감자. 파종을 3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농지.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재식밀도가 4,000주 미만인 농지.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25번 감자 가을 재배. 자, 가을 재배 부적합 품종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수미, 남작, 조풍, 흰남작. 세 번 말씀하셨어요. 세풍. 이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게 오셨어요? 네. 사실 얘는 지금 도제에 있는 순서고요. 저는 이제 수미, 남작, 흰남작, 조풍, 세풍. 조풍이죠.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다르게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홍감자를 봤거든요. 홍감자. 껍질이 빨갛더라고요. 네, 되게 맛있대요. 감자에 단맛이 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년 이상 갱신하지 않는 시감자를 파종한 농지. 그 다음에 시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지해식 밀도가 4,000주 미만인 농지.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그 다음에 뭐 시설 재배, 목장 농지 안 되죠. 다. 그 다음에 26번에 고린지 재배, 감자. 파종을 4월 10일. 날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짜는 항상.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지해식 밀도가 3,500주. 자, 27번에 고구마 가시면 무슨 품종이에요? 수품종. 수. 무수자입니다. 빼놨습니다. 채소 나물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채소 나물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지해식 밀도가 4,000주, 시바르당 4,000주 미만인 농지. 그 다음에 무멀칭 농지. 28번 양배추 보시면 어떤 시설 미설일까요? 관수시설 미설지 농지. 물호수는 관수시설 인정제다. 물호수는 안 된다. 양배추까지 나왔네요. 양배추. 그리고 뭐가 양배추? 제발 나와라. 다음에 자, 양배추 9월 30일 이후 정식한 농지. 9월 30일 이후 정식한 농지.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 지해식 밀도는 평당 8구, 평당 8구 미만인 농지. 소구형 양배추입니다. 소구형 양배추. 그 다음에 적재 양배추. 가끔씩 마트 가면 빨간색 나오잖아요. 양배추 중에. 빨갛고 빨간, 보라색 빨간색이들. 29번에 옥수수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농지. 보험 가입 금액 1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일주 일개로 수확하자는 농지. 일주 일개. 얘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일주 일개. 자, 통상적인 제식 간격 범위를 벗어나 재배 농지에서 일주 재배는 3,500주 미만 5,000주 초과. 3,500주 미만 5,000주 초과. 전남, 전북, 광주, 제주는 3,000주 미만 5,000주 초과. 2주 재배는 4,000주 미만 6,000주 초과. 그 다음에 3월 1일 이전 파종한 농지. 3월 1일 이전 파종한 농지.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30번에 사료용 옥수수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나머지 날짜는 3월 1일이고요. 출현율 90% 미만. 예, 됐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콩까지 하시고 좀 세타시게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농지.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반민용, 콩 이외 콩이 식재된 농지.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그 다음에 보시면 적정 출현 개체수 미만인 농지 해가지고요. 10개체입니다. 적정 출현 개체수가 몇 개란 이야기예요? 제곱미터당 10개, 그 말이 10개. 예.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적어진 거는 한글로 적어졌으니까. 예. 제주 지역 재배 방식이 3파인 경우 15개체 태양광을 햇볕 적어도 맞다는데 세상에 그래도 하겠습니까? 마땅하죠. 32번에 팥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농지. 자, 날짜 안에 콩과 관리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정식 파종한 농지. 그다음에 출현율이 95%, 85%죠. 85% 미만인 농지. 잠깐 쉬었다 하시게요.